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사립유치원이라지만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발표했지만 정작 궁금해하는 현안은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전남 대학총장협의회가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 전남에 지정돼야 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환경운동연합들이 흑산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폭력적인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천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부모들이 추궁하자 뒤늦게 겪은 일을 털어놨는데요.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유치원 교실. 교사가 6살 원아를 불러 세우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고 아이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수초간 멱살이 들린 채 아이는 그대로 다시 교실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친구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교실 사이를 이리저리 끌려다닌 겁니다. 너 이리 와 하고 나 세게 잡아당겼고 배도 잡아당겼고 그래서 나 넘어질 뻔했어. 뭐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정리를 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했어요. 피해 부모는 최근 아이가 자책이 많아진 것이 학대가 반복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다른 학부모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녀온 뒤 한쪽 귀가 붓거나 멍이 드는 등 원인 모를 상처가 생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학부모들이 아이를 추궁하자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학대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러 아이들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히거나 블럭을 밟고 논다는 이유로 발이 밟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목을 땡긴 거 봤는데 세게 땡겼어. 그래서 머리가 빠졌어. 그렇게 입을 막았어? 그동안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혹여나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학대가 없었다는 유치원의 해명을 믿었다는 학부모들. 하지만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 이어 교사가 유치원에서의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도록 아이를 압박한 정황까지 뒤늦게 발견되면서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속상한 일을 나의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가스라이팅 아니냐고 이러고 있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조금 아이가 자기와 관련된 거 혼난 게 없다고 해요. 이에 대해 학대 정황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해 교사는 아이의 옷깃을 잡아 끈 건 사실이지만 머리채를 잡거나 발을 밟은 적은 없다며 추가 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잘 신뢰 쌓았다 생각하는데 그 애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치원 CCTV를 확보해 교사들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00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사립유치원이라지만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또 다른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은 기본급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알림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 규칙입니다. 이곳 교직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알 수 있는 보수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원장 월급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감사 결과 몇몇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해마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돈은 인건비로도 쓰입니다. 유아들에게 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막대한 인건비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교육의 질이 낙후될 수밖에 없고.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기본급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교원보다 급여를 적게 받으면 한 달에 74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본급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91%입니다. 누구는 너무 많이, 누구는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이 유치원 규칙이라는 자료에 포함돼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한 겁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가운데 30곳이 유치원 규칙에 급여를 제시하지 않았고 50여 곳은 유치원 규칙을 관련 홈페이지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가 이렇게 유치원별로 들쭉날쭉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2월 말까지 보수 지급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역시 급여 기준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00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시민단체에게 자료를 얻은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를 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무상 비밀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해당 단체는 시교육청이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단 살짝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5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례와 여수, 광양과 순천까지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하실 때 화기 사용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속에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있죠. 오늘 당대표 후보 접수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깜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깜짝 도전장을 냈습니다. 천 변호사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직후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걱정스러운 행태를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게 과연 미래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는 건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당 개혁이라든지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십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었으면 제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정책적으로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권력의 줄을 서는 듯한. 대구가 고향인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 측의 인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 당원 지지세가 몰릴 경우 일단 전당대회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입니다. 당선의 가능성은 우선 논외로 하더라도 이준석 체제를 지지했던 젊은 보수당 당원들이 투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탈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마감은 내일로 현재까지 김기현, 안철수 의원, 천하람 변호사를 포함해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4명으로 압축될 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 결과에 천하람 변호사가 살아남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은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18세 이상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크게 개헌과 선거제도에 관한 조사입니다. 개헌의 경우 찬성 의견이 79.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의 4년 중임제 개편은 57.1%가 찬성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문항은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보다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민주당 공천 방식에 대해선 권리당원 50%에 일반국민 50%를 합산해 반영하는 현행 경선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3월 초에는 당의 중앙당에도 우리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특위에도 그 뜻을 전달을 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의 이번 여론조사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대로 담았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인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사안을 물으면서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는 물론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도 크게 낮았던 광주 지역 투표율에 대한 분석과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빠진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결과라는 거죠. 이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개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마약 청정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내에서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까지 파고드는 마약과의 전쟁에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뛰어들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 남성이 받은 우편물은 마약 야바입니다. 각종 환각 성분을 혼합한 야바는 주 생산국인 태국에서 미친 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입니다. 지방에서도 불법 마약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에 적발한 마약 사범은 344명, 2021년보다 112명,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7명으로 청소년층에까지 마약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의 심각성이 커진 가운데 전남도 의회가 마약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마약은 값은 싸졌고 그 환각성은 더욱더 세졌으며 그 종류 또한 더욱더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위해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남에서도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마약 관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책임으로 마약 실태 조사와 마약 중독 오남용 예방 사업 추진, 사법당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우리 주위 곳곳에 퍼져 있는 마약. 마약 청정국가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고 이제 자치단체까지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흑산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폭력적인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목포와 전남,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흑산공항이 과거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건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이승철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7일 새벽 5시쯤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물을 키우려는 농민들이 늘고 있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이라는 벽이 남아 있는데요. 현장 위주의 강의와 실습으로 여러 기술을 전수받는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내부가 푸른 토마토로 빼곡합니다.
광양시 진상만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부 문황희 씨는 지난해 토마토 80톤을 수확했습니다. 토마토가 잘 자라려면 광합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온실한 습도를 계절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 씨가 습도 관리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건 지난해 졸업한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토마토 전공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2년 동안 수업과 현장 실습을 거쳐 토마토란 작물을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한 강사님께서 이게 도포제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가가 봄철에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곤란했었는데 그 도포제를 뿌리니까 햇빛이 적어져가지고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한 전문 기술이 적용되면서 굵기도 굵어지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순천대학교와 전남대 등 5개 캠퍼스로 나뉘어 전문 농업 경영인을 키워내는 교육과정입니다. 참다래나 아열대 과일, 친환경 한우까지 16개 전공과정을 개설해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집니다. 지난 2009년 설립해 지금까지 졸업생 1,800여 명을 배출했고 올해 입학식에도 전문 농업인의 꿈을 가진 수강생 320명이 몰렸습니다. 농업 환경이 어렵지만 열심히 그 선진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 작물을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전남 대학총장협의회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 전남에 지정돼야 한다며 유치 지지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광주 전남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리백 실현이 가능한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 뒤 올해 상반기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광주 전남 통합은 상생발전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상생발전 협력과 관련해 광주와 목포권, 동부권의 발전 과제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 특별광역시 형태의 통합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유명무실 등의 지적이 나온 위원회 30여 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구성된 240여 개 가운데 8개는 통합하고 6개는 폐지하는 등 30여 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1월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남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0.7%, 지난해 1월보다는 5.5% 상승했고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6.3%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는 34.5%, 등유 37.1% 등 난방비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들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산구는 어제 오후 2시 외국인 주민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8기 구정 업무 사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함께 의논했습니다. 입춘이 코앞이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례와 여수, 광양과 순천까지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다만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한낮 기온 3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에서도 영하 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입춘과 정월 대보름인 주말 동안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